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 5G 기술에 대해서는 대충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았죠.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이러한 5G 기술이 스마트 시티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융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5G 포럼이라고 우리나라 단체가 있거든요. 자, 이 5G 포럼에서 우리 스마트 시티 백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5G 포럼 스마트 시티 백서 2020인데요.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셔서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그 스마트 시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시로 그래서 총 10개 서비스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AR, VR 혹은 미디어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게임 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재난 대응, 방범, 교통, 자율주행, 드론 관제, 환경 감시, 에너지 최적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 스마트 시티에서 제공돼야 할 유즈 케이스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유즈 케이스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로 하는 5G 요구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예를 보면 AR, VR, 미디어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eMBB 굉장히 높은 데이터 레이스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URLLC도 낮은 지연 속도와 안정성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보면은 스마트 교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어떤 교통 관리를 해준다든지 혹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들을 빨리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텐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 내 디바이스들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가로등, 신호등 혹은 차량 안에 디바이스들 텔레매틱스 이런 것들의 수많은 타입의 디바이스들의 연결성을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MMTC 일부분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 단위 면적당 제공 가능한 연결성이 좀 100만 대에 어느 정도는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교통관제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서비스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신뢰적이어야 되고 지연 시간이 짧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표만 대충 볼 수 있다시피 이제 스마트 시티를 이제 성공적으로 구축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드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드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려면 5G의 도움 없이는 기존의 LTE라든지 와이파이, LTE, 와이파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요구사항들 있죠. 이거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왔던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5G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스마트 대응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스마트 대응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재난 상황에서 요구주자 및 시민 그리고 유관기관 등의 최단 기간의 정확한 정확한 상황 인식 및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어떤 유즈 케이스가 될 텐데요. 이 유즈 케이스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그 최단 시간, 거리의 그 지연 시간이 짧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 결국에는 이제 현장 상황을 뭐로 전송을 해주는 거겠어요. 어떤 그 데이터 그 관제 센터가 그 재난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구조자가 어떤 뭐 재난 내가 날 구조해 달라라고 요청 메시지 같은 걸 보내겠죠.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떤 것들을 전송하겠어요? 결국에는 영상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영상 정보. 자, 영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화질 이 영상을 가지고는 이 그 구조를 하는 그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서 저화질 영상을 보고는 상황 파악이 그만큼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화질의 어떤 그리고 고품질의 어떤 영상을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전송해주면 안 되죠. 이것도 짧은 시간 안에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생명의 안전에 어떤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전송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고화질, 고품질의 영상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이제 어떤 4K라든지 8K 영상을 이제 그냥 전송을 해주면은 어떠냐면 이건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뭐 4K, 8K 영상을 전송을 하는데 4K, 8K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그냥 받진 않아요. 그냥 받진 않고 이걸 4K나 8K에 그냥 생으로 전송을 하면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거든요.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면은 이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사이즈가 낮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보내게 되면은 뭐 이제 좀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압축에 그 내가 어떤 찍은 영상을 관제센터로 보내는 데 있어서 압축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압축을 하게 되면은 압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영상 정보를 생으로 전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로우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생으로 영상 정보를 전송하면 어때요? 그만큼 용량이 많이 들겠죠. 그 대신에 속도가 빨리 보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데이터 레이시 단위 시간당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높아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와이파이, 뭐 LTE 이런 것들보다는 10배 정도 높은 속도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확도, 데이터가 정확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지연 시간, 데이터가 전송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연 시간들도 낮아야 되는 게 이제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터프한 어떤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제 5G 어떤 서비스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로는 뭐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 예시가 될 텐데요. 어떤 뭐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뭐 V2X 혹은 V2V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V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vehicle, 자동차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X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이거는 X라고 하면은 뭐 anything 뭐 어떤 것들 뭐라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V2V라고 하면은 자동차 간의 통신, V2X라고 하면 자동차와 주변 인프라와의 통신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G V2X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5G 모듈을 지닌 차량과 도료 주변의 인프라가 5G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뭐 이전에 봤던 예시와 비슷한 요구사항들이 필요로 한데요. 뭐 자율주행이나 뭐 교통관제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에 있는 수많은 인프라, 차량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나게 많은 수의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실시간 연결성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것들이요? 뭐 MMTC 그리고 URLNC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뭐 어떤 5G 기술이 필요로 한 측면이 있다. 뭐 그 밖에 이러한 뭐 어떤 요구사항 기술들도 요구하고 있으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 더 예시를 보자면은 뭐 이제 도시환경 감시 서비스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 취약 지역에 뭐 가정, 버스 정류장, 전화부스 이런 곳들에 5G 기반 공기질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뭐 실시간으로 뭐 어떤 환경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되겠죠. 뭐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한 센서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센서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어떤 실시간 트래픽들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트래픽들도 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넓은 대역폭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봐왔듯이 결국에는 트래픽이 많아지고 실시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시티에서는 그 5G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뭐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돼야 할 디바이스가 많아지고 그만큼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5G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요구사항들이 많이 터프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이제 5G 기술을 우리가 왜 살펴봤고 5G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스마트 시티의 국내외 구축 사례를 한번 보고 우리가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국내에서의 스마트 시티의 구축 사례입니다. 자,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부산이랑 세종 이제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제 2021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뭐 해당 단지에 뭐 이제 5G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떤 뭐 모빌리티, 생활, 교육,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관련돼서 뭐 이제 부산 뭐 에코 델타 시티, 뭐 세종 스마트 시티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현재 뭐 구축 중인 뭐 어떤 스마트 시티 사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뭐 중요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5G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이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통신 서비스를 지금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나 뭐 이제 어떤 다른 통신사들도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플랫폼 등을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KT를 제가 들고 왔는데, 자, 이 KT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교통, 안전, 어떤 환경, 에너지, 뭐 이제 뭐 복지, 뭐 이제 등등, 뭐 이제 어드미션 해서 뭐 등등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KT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라고 해서 어떤 그 모듈을 우리가 이제 지금 운용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다양한 어떤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이제 어떤 플랫폼 하나의 공통된 플랫폼으로 이제 제공한다라는 걸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반하고 있는 인프라들은 얘네들은 뭐 기존의 뭐 5G가 핵심 인프라가 되겠고, 뭐 LTE, 뭐 LTM, 뭐 NB-IoT, 와이파이 이러한 기존의 통신 기술들도 뭐 이제 같이 같이 응용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이제 사용되는 통신 모듈은 뭐 이제 다양한 표준 기술들이 사용될 것이고, 그 와중에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5G 모듈이 적극 활용된 어떤 플랫폼 기술이 운용될 것으로 지금 KT가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5G 시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자, 해당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목표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바르셀로나, 뭐 루카, 브리스톨 등에다가 5G 모듈에 기반해서 스마트 시티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5G PPP라고 해서 이제 표준 그룹이거든요. 이것도 뭐 3GPP처럼 3GPP가 아까 어떤 뭐 5G 기술들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뭐 표준 단체라고 얘기했는데, 5G PPP 같은 경우에는 이건 스마트 시티 구축을 목표로 하는 어떤 표준된 그 어떤 그 스마트 시티 뭐라고 할까요? 아키텍처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 모여진 어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룹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 5G 시티 프로젝트가 주도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 협력사들이 참여해서 공통된 표준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얘네가 얘기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순 없지만, 결국에 얘네들이 정의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총 6가지 유즈 케이스를 이제 얘네가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까 5G 시티 백서에서 보면은 10개의 뭐 어떤 유즈 케이스를 정의를 했는데, 얘네는 총 6개의 유즈 케이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떤 환경이라든지 뉴트럴 호스트, 라이브 이벤트, 뭐 몰입형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뭐 자율주행, 이러한 뭐 공통된 어떤 유즈 케이스를 제공하고 얘네가 선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얘네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 제정한 유즈 케이스와 굉장히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얘네들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유즈 케이스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있던 5G 그룹에서 요구하는 어떤 목표들 있죠. 요구사항들. 이러한 것들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의 레벨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결국에는 5G의 기술들에 응용을 해서 그 5G 기술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의 일부분 어느 정도를 이 특정 유즈 케이스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 레벨은 돼야 된다라고 얘네가 어떠한 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유즈 케이스별로 이제 어떤 5G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여기 얘네가 얘기하고 있는 5G 시티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어떤 상세한 수치 같은 것들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 문서를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 문서를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은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뭐 결국에는 5G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라는 움직임들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이제 찍고 있느라 뭐 좀 빠르게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5G 기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전공자들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이제 스마트 시티 및 5G에 대한 개념과 핵심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떻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잘 감이 안 옵니다. 뭐 이제 동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반응 같은 것들을 제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길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뭐 관련돼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타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5G 좀 많이 생소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 사항이 있다 하신 경우에는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 있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뭐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 오프라인, 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